폭풍이 몰아치는 밤, 갑판 위에 선 한 선원이 파도 너머 어떤 빛을 발견했습니다. 배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돛을 펼치고 어둠을 가르며 파도 위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빛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17세기 유럽의 강대국들은 앞다투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깃발을 단 범선들이 인도양과 대서양을 가로질렀고 선원들은 수개월, 때로는 수년씩 고향을 등진 채 미지의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바다는 부와 기회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목숨을 삼켜온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떤 공포가 서서히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 이름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혹은 네덜란드어로 더 플리헨더 할란덜. 단 한 번도 항구에 닿지 못한 채 영원히 바다를 떠도는 유령선의 전설입니다. 언제 이 이야기가 처음 생겨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헌으로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 수백 년 동안 이 이야기는 문자 없이 뱃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목격담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배의 모습에는 놀라운 일관성이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선체, 어둠 속에서도 기이하게 빛나는 선등, 그리고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검붉은 돛. 이 배는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며 마치 자연의 법칙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수평선을 가로지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나라의 선원들이 그토록 비슷한 묘사를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전설 속에서 이 배에는 한 명의 선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반데어 데켄 혹은 팔켄베르크라고도 불리는 이 인물은 신에게 도전하는 저주받은 맹세를 내뱉었고 그 결과 죽어서도 바다를 떠돌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에서는 그가 폭풍 속에서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해협을 억지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선장이 실존 인물에 기반한 것인지 수백 년의 구전이 빚어낸 허구적 인물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이 전설이 처음으로 활자에 담긴 것은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90년 영국의 한 여행 작가의 기록에 이 배에 대한 언급이 문헌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795년에는 당시 유행하던 공포소설 속에서 이 유령선이 구체적인 서사를 갖춘 이야기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전이 활자가 되는 순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비로소 역사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1년 이 전설을 다시 세상 앞에 꺼내든 목격담 하나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훗날 영국 왕 조지 5세가 되는 조지 왕자가 당시 해군 훈련 항해 중 남아프리카 희망봉 인근 해역에서 기이한 배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항해 일지에 그 배가 주홍빛 빛을 발하며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졌다고 직접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래의 국왕이 남긴 이 목격담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전설의 역사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증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목격담들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9세기 내내 인도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선박들에서 이 유령선을 봤다는 증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목격 장소는 대부분 희망봉 해역, 즉 아프리카 남단의 거친 바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폭풍의 고디라 불렸던 이 해역은 그 이름만큼이나 수많은 선박을 삼켜온 역사적인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목격담 중에는 더욱 기이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배의 선원들이 다른 선박에 접근해 편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이 배에서 내린 선원들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다녀간 배에는 반드시 불운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공포가 만들어낸 과장인지 그 경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수백 년의 목격담들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목격은 폭풍이 몰아치거나 안개가 짙게 낀 기상 악화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격 장소는 희망봉처럼 극한의 항해 조건으로 유명한 해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목격자들은 예외 없이 극도의 피로와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 현상의 정체를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자연광학 현상입니다. 파타 모르가나라 불리는 이 현상은 대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 수평선 너머의 물체가 공중에 떠 있거나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의 일종입니다. 냉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희망봉 해역은 이런 대기 굴절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선박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파타 모르가나는 일반적으로 맑고 안정적인 기상 조건에서 나타나는데 목격담의 대부분은 폭풍이 치는 악천 후 한가운데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가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집단 심리학적 설명입니다. 수개월의 항해 동안 극도의 피로와 고독, 영양 결핍에 시달리던 선원들은 환각을 경험하기 쉬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거리 항해 중 벌어지는 해상 환각 현상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만 미래의 국왕처럼 교육받고 경험 있는 인물이 공식 항해일지에 남긴 기록을 단순한 환각으로 치부하기 어렵고 서로 다른 시대와 국적의 선원들이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묘사했다는 점도 이 가설만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이 전설이 실제 난파 사고나 실존 선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입니다. 17세기 희망봉 해역에서는 수십 척의 선박이 폭풍에 침몰했고 실종된 배들의 이야기가 항구에서 항구로 전해지면서 점차 과장되고 변형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네덜란드 선박이 이 전설의 실제 모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특정 선박이나 사건이 이 전설의 직접적인 기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가설은 여전히 추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가지 가설은 각각 전설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전체를 완전히 해명하지는 못합니다. 수백 년에 걸친 목격담의 일관성, 폭풍 속에서 빛을 발한다는 묘사, 목격 이후 반드시 뒤따른다는 불운의 패턴. 어쩌면 진실은 하나의 원인이 아닌 자연현상과 집단심리,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복잡하게 뒤엉킨 지점에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은 수백 년 동안 예술과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났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이 전설을 바탕으로 동명의 오페라를 완성했고 이후 수많은 소설과 영화가 이 이야기를 저마다의 언어로 재해석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예술로 승화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류가 바다와 맺어온 깊고 오래된 관계의 표현이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다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진짜 정체는 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인류가 바다 앞에서 느껴온 경외와 공포,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그 감각이 이 유령선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수평선 너머에서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질문과 함께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